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떠올리면서 카드를 한 장 뽑아주세요. 산택손 카드를 뽑으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택손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지쳐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택손의 손자는 뭔가 손해가 난다. 나의 마음의 상태나 나의 몸의 상태, 그리고 상황적으로 뭔가 깎여 나가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카드이기에 지금 놓여 있는 현실 자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나는 어디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내가 너무 힘이 들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니까 그 상대가 놓인 상황 자체가 애정과 만남과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또 그 사람은 본인이 중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지금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은 그 사람의 일과 커리어, 그 사람의 사업, 어떠한 자기 계발적인 부분, 삶을 살아가고 뭔가 성취하는데 굉장히 빠져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면 그 사람 상황 자체가 좀 어렵다면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연이나 애정이나 특히 나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게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에 지수사라는 카드와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지수사라고 하면 이 카드는 여기서는 되게 활기차게 솟아오르는 분수를 보여주는데, 지수사의 사자는 원래 군사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겨울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있는 산천대축 카드는 이 독수리가 되게 높이 있는 하트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도 애정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신은 거기가 아닌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지금 뭔가 상황에서 이것들을 좀 개선시키고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 관계가 있다면 굉장히 서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에 만났더라도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애정의 의미란, 어떻게 보면 게임 오브 러브이라고 해 가지고 자신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그 정도의 어 삶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소위 말하는 좀 나쁜 면을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좀 흔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터칭 원 어나더리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표나 지향점 자체가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산택손 카드가 보여지네요. 산택손 카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깎여진다.'라고 '손해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니면 '지금 상황 자체가 나를 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왜냐하면 상대가 나에 대한 마음이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상황이나 지금 놓여 있는 거 자체가 우리를 만나는 거를 좀 힘겹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랑은 순탄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내 마음은 점차 힘들어가고 좀 기대를 했다가도 점차 내가 그에게 마음을 접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 카드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깊게 오래 함께하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우선 마음이 가는 사람. 그래서 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사람이 마음을 온전하게 누군가에게 두기는 어렵지만 나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긍정적인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가 나에 대한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게임 오브 러브라고 해 가지고 화지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카드와 나와 있고 산화비 뭔가 두 카드 둘 다 산화비는 꾸밀 빗자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깊은 그런 내면적인 부분보다는 좀 매력적으로 나에게 끌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좀 매력에 대해서 좀 끌리는 부분이 지금 있으나 그러나 이 사람이 놓여 있는 상태 자체가 어려운 삶의 환경,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목표점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들을 다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나에 대한 그런 끌림은 존재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화지진. 근데 이 화지진 카드가 인연의 카드에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화지진 카드가 인연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떻든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나 어떻게 보면 자점을 칠 때도 그렇고 화지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남녀가 함께 춤을 추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뭔가 나아가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일출처럼 그와의 나의 관계가 좀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의 상황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바쁜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 자기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애정과 사랑, 누군가를 만나는 게 필요한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또한 드네요. 그러면 주역 카드에게 앞으로의 흐름과 나에게 해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의미심장하네요, 카드가.
자, 지산겸과 천례무망 그리고 택사남까지 들어와 있네요. 자, 지산겸이라고 하면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땅 아래 산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자체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상경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의도나 마음 그리고 애정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를 좀 있더라도 생각보다 감춰 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내가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뭔가 우리 둘은 통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또한 나에 대한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지상겸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 볼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지만 천례무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천례무망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례무망, 발음이 좀 약간 느끼하게 나왔는데, 천례무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마음을 비우는 게, 무망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는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택산함이라는 카드는, 제가 이 카드가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죠.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다. 위에 있는 택자가 소녀를 상징하고 아래에 있는 산이 소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역에서 30 번부터 이제 그 상경이고 31 번부터는 하경을 상징하는데, 하경은 인간의 그런 삶을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처음 나와 있는 택사남은 인간의 만남, 결혼 그리고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때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대를 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텍사남의 카드와 화지진의 카드, 사나비가 나와서 즐겁고 뭔가 설레게 하고 만남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우선은 카드의 의미 자체는 시작은 좋으나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될지는 서로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가 쭉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선은 서로 만남 자체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설렐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귀한 일인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가끔. "아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말 걸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설렐 수 있는 거는 진짜 살면서 몇 안 되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는 또 함께하고 그와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너무 행복했기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들이 더 값지고 행복할 거기에 지금의 순간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은 삶에서 몇 번 주어지지 않는 되게 값진 순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 카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해피 리딩스 이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Home이라는 카드와 Warm Socks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Finally Home 그리고 Warm Socks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를 둘 다 뭔가 집에서 하는 좀 내부에서 하는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바깥으로 답답할 때 나가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산택송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집 안에서 그리고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다소 바쁠 수 있는 그런 생활이고 그런 삶이지만 온전히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정도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해 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면 가족들과 좀 같이 영화관을 가 보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를 집에 불러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웜삭스라고 하는 이 카드는 내가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어떤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팔찌 만들기, 원석 팔찌 만들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이 원석 팔찌를 만들었어요. 시중에 원석 팔찌라고 하면 뭔가 되게 큰 알을 이렇게 넣어 둬 가지고 저는 솔직히 평소에 못 낄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뭐 금전이나 애정의 그런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내 마음에 들고 끌리는 스타일이어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차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이 백송석과 에메랄드와 이 사파이어를 넣었는데 백송석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좀 편안을 주고 좀 수면을 할 때 좀 편안한 수면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는 에메랄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에메랄드를 제가 넣었는데 조그만 게 귀엽지 않나요? 에메랄드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좀 재생과 뭔가 활력 같은 거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파이어는 본인의 직관이나 통찰, 지혜를 좀 높여 주고 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에메랄 사파이어는 영국 왕실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듯 본인을 좀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제가 방금 이 원석 팔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신나서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을 좀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내 탓도 아니고 그의 탓도 아닌데 뭐 그의 탓일 수도 있겠죠. 그가 상황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뭔가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대할 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 그 또한 나에게 설렘과 호감의 마음은 충분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기 일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감춰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나에게 좀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고 좀 내가 끌렸을 수도 있겠죠. 여튼 그래서 올해의 시기만 다소 잘 보낸다면 내년 그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일본 그룹인가요? 기린지라는 그룹이 있는데 기린지의 에일리언즈 가끔 가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좀 분위기 좋은 바나 아니면 카페에서 가끔 나오는 노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과 겨울에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댓글과 설명창에 링크를 공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좀 나를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사남 카드를 뽑아주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사남을 뽑았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까지 의미하는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텍사남은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64장의 그런 궤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31번, 그래서 하경에 처음에 나오는 그런 궤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다루는 그런 하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래서 결혼과 만남, 남녀 간의 화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상당히 설렘을 주는 상대고 내 마음을 좀 부풀게 만드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정말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상대인데 그와의 관계 자체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카드는 소년과 소녀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소년과 소녀의 마음을 가진 나는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많이 지났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설레고 마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순수한 나의 시절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그의 마음 또한 어떤지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 상대가 생각보다 좀, 내가 느꼈을 때는 좀 이기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 중천권과 택천캐 둘 다 주역 러브 카드에서 보면 호랑이와 이런 용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중천권의 기운을 보면 상당히 본인의 양의 기운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한 추진이나 좀 나아감이 생각보다 저돌적이며,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서 나에게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좀, 그래서 자기밖에 좀 모르는 그런 길을 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천캐라는 카드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나 봐요. 그래서 택천캐는 어떠한 결심, 뭔가 결정, 그래서 뭔가를 좀 추진해야 되는 그런 때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양의 기운을 많이 쓰는, 이 카드로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양효가 나와 있고 여기에 택천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상효라고 하긴 하는데 상효 빼고는 다 양의 효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의 그런 기운을 많이 쓰고 있다.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 뭔가 일과 관련된 좀 남성적인 기운, 또 여성분이라도 자신의 뭔가 커리어나 업에 대한 그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지네요. 그래서 좀 나와 좀 관계에 있을 때는 상당히
나를 좀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좀 불만을 토로해도 조금 자기 주장이 상당히 옳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기운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근데 중산간과 화천대유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산간과 화천대유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화천대유. 어떻게 보면 주역 타로에서는 러브 카드를 상징하고 있어서 운명 또한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유는 뭔가 크게 얻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느끼는 느낌, 감정 자체는 어, 뭔가 운명적인 그런 인연일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과 자기가 해야 되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네 업에 대해서만 열심히 살아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한테 운명적인 상대, 나를 좀 잘 맞아서 나와 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들어오더라도 생각보다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할때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가끔 연애운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연애운은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외면할 경우가 많다. 내가 누군가가 들어올 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연애운과 인연의 운이 들어와 있더라도 그거를 활용을 못하면 절대 그 인연은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대도. 본인의 그런 일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택정캐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 또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내게 들어왔음에도 간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산간은 '아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중산간. '사는 지긋이 지극 지극히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산간은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중산간 멈춰 버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크게 들어오고 마음이 솟아나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억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알게 모르게 나에 대한 마음 자체는 이런 운명적인 그런 상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연이 들어와 있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는 거는 당연해 보인다고 보여지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주역 카드에게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집스러운 분, 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좀 큰 분들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좀 내가 많이 상처받을 수가 있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수산권. 지금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느끼는 게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의 운때가 맞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수상권은 주역의 64장의 카드들 중에 가장 어려운 카드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 카드가 뜨면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려요. "인생에 있어서는 기륭이 반복된다. 지금 그 흉한 시기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길한 시기는 분명히 찾아올 거다. 근데 이 흉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죠.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흉한 시기, 그러니까 그와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고, 천택리, 또 호랑이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천택리. 리자는 밟을 리자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전불 부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과정 중에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 이 카드 자체가 호랑이를 상징하는 카드가 두 개나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아 이제 그만해야지. 아 나를 너무 서운하게 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 꼬리를 이렇게 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내가 그에게 좀 잘 풀어갔을 때는 그와의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어렵고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바람을 의미하는 중풍손 카드가 또 들어와 있네요. 중풍선 또한 주역 카드에서는 운명 카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화천대유와 중풍선 카드가 둘 다 들어왔다고 하면 결과는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풍선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 인연과 어떠한 흐름 속에 놓여져 있다. 그렇지만 중풍손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헤어지려고 한다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또 막 억지로 지금 상황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어떻게 보면 풀어질 관계지만 그 시간이 바람과 운명에 의해서 많은 작용을 받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렵지만 조금 시기만 좀 보낸다면 어떻게든 '이 인연은 좀 풀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든다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내게 필요할지 다른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키즈라는 카드와 이렇게 웃어라 그냥 즐겁게, 이런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지금 내가 너무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냥 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 주면 좋겠다. 애처럼 애들과 같이 뛰는 그런 순간들, 어린 시절 저는 부산에서 컸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어린 시절 해운대 바닷가에 겨울에 가면 이 연을 체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이렇게 연을 날렸던 순간들이 상당히 좀 그립기도 하고, 그렇게 좀 순수하게 좀 놀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다시 그립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이 아니죠. 올여름에 친한 친구들과 바닷가에 갔는데 진짜 바닷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비가 되게 많이 오는 시즌이라서 그런지. 진짜 이 모래 쌓아 가지고 나뭇가지 꼽아서 이렇게 내기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그런 어린 시절 같은 나이가 좀 있지만 순수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또 그 시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좀 힘든 상황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들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저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좀 선물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저는 조만간 에버랜드를 가서 티 익스프레스와 사파리를 한번 타볼 사파리를 한번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최근 들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뤄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2주 전에 제가 해 봤어요. 제가 그동안 이 염주나 이런 원석 팔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찾아보면 좋은 기운을 주는 팔찌 이런 팔찌들은 상당히 그 알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좀 다소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원석을 가지고 팔찌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팔찌가 백송석과 에메랄드, 사파이어 원석을 넣었는데 백송석은 안정감과 편안한 숙면을 선물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기운을 준다고 하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사랑과 재생과 치유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다는 그런 원석 중에 하나라서 제가 에메랄드를 넣고 또 크리스탈 원석도 넣었는데요. 천연 원석으로 넣었는데 이게 크리스탈이고요. 요게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은 영국에서 가장 사랑한 영국 왕실에서 사랑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와 좀 치유 그리고 지혜와 직관을 선물해 주는 그래서 여러 의미를 좋은 의미를 두는 그런 원석들을 제게 만들어서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팔 팔찌를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상당히 좀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팔찌가 좀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본인을 위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 뭐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순간들을 좀 나한테 선물해 주라."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상황 자체가 그 상대 자체가 어려움에 놓여 있고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성향 자체도 좀 가부장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의 인연 자체는 쉽게 끝나지 않은 그런 운명의 인연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한 나에 대한 마음 자체는 운명임을 좀 나랑 맞는 사람임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오늘 저의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일본 그룹 중에 기린지라는 그룹이 있어요. 기린지의 에일리언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카페에서나 뭐 좀 분위기 좋은 펍에서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가을과 겨울에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곡을 함께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제 리딩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단 말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지화 명의 카드를 뽑으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화 명의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해가 땅 아래로 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들듯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생각보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순간에 들어와 있어서 내 머리가
상당히 아프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카드가 들어와 있다면 가끔은 밤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 자체가 그 사람 자체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놓여 있다라고 하네요. 활해소압이라고 하는데, 활해소압과 산뢰이 둘 다 입을 상징하기도 있어서, 입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자기를 성장시키는, 산뢰에는 양육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 자체도 뭔가 풀어야 될 문제나 둘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산레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또한 뭔가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본래는 높은 사람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택수곤, 내산속가라는 이 카드가 그 상대가 나에 대한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는데, 택수곤. 택수곤은 연못 속에 물이 다 말라버린, 되게 곤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역의 64장의 카드들 중에 가장 어려운 4난괴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카드들로 정리해 봤을 때 그 사람의 현실의 상황이 굉장히 어둠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금전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고 상황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의 운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뇌산속가라고 해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멀찌감치 있으나 나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나에 대한 생각 자체는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그것들은 내가 떨쳐낼 수 없고 계속 따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으나 그 마음을 내가 터놓고 다가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뇌산속가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새를 의미하기도 하고 줄을 타고 있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의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자체를 못 잡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건 사치가 아닐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는 좀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마음 자체도 그 마음의 가능성과 그런 부분은 존재할지 몰라도, 작은 끌림이라도 존재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마음 자체가 온전히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안정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에는 나를 정말로 헷갈리게도 할 수 있다. '아 이 사람 뭔데 이러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어떨 때는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야 그냥 나 갖고 노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문제보다는, 그가 마음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놓여 있는 상황이 그래요 지금. 풀리지 못하는 문제와 뭔가 어려움이 존재하는 택수군 카드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에도 나에 대한 끌림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아니야.' 아니면 또 '아 만나 볼까?' 그 마음이 줏대가 지금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지금의 카드는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화 명의 카드가 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를 좀 알 수 없게 만들고 내 마음에 좀 확신을 주지 않는 그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당히 머리가 답답하고 생각이 많이 드니까 밤에 잠도 들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 또한 그렇고 그래서 나에 대한 태도나 마음 자체도 분명히 뇌산속가라고 해 가지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기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기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너무도 불안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주역 타로에게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 조언에 대해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관계가 참 어렵긴 한가 봐요. 그 사람의 상황도 너무 어렵고 지금 우리의 때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카드가 보여지네요. 우선은 제가 이 과정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맞아요. 그 사람 또한 뭔가 상황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있는 활의 서합 카드와 여기에 있는 수천수 카드가 상당히 흡사한 모양을 갖고 있죠.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고 산풍고라고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 또 활의 서합이 나왔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참 그 사람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카드가 많이 들어와 있긴 해요. 이 수레돈이라고 해 가지고 수레돈 또한 좀 어려움을 상징하는 움직임이 물 아래 감춰져 있는 그래서 충분히 두 사람이 이 움직임이 깨어날 수 있는 시기만 되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가 유독 그 사람과 인연 자체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생은 길흉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상당히 흉한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이 수레두는 안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수레두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1 번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중천건, 2 번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중지군, 수레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면 생명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곤 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의 시기를 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둘 사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가능성이 풀려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사람 자체도 내게 마음이 없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한다면 인연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카드가 마냥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저 또한 이 카드를 들려드리는 입장에서 타로 상담사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카드가 나와 있는 대로 솔직하게 그 때와 운에 대해서 말해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어떻게 보면 힘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기륭은 반복되든 또 길한 시기가 돌아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너무도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다. 그 또한 많은 생각이 들 거고 고민도 많을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와 연락이 닿는다면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뭐 작은 선물이나 작은 메시지 같은 걸 보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해피 리를 띵스라는 카드에게 지금 그와 나의 관계가 아닌 온전히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Little Work과 Learning Skid.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실내에서 집과 회사 또는 내 행동 반경에서 주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들이 나온 이유는 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순간들을 맞이해 봐라. 그래서 야외 활동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이 아니죠. 올 여름에 친구들과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그런지. 그래서 남자인 친구들끼리 같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뭐 모래로 산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나뭇가지 꼽은 다음에 이렇게 내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나뭇가지 조금 빼면서 그런 내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서 진짜 어린아이 시절처럼 그런 순간을 보냈는데 그런 순수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이 나한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외를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친구와 함께 우리 오늘은 산책하면서 만나는 좀 좋은 카페를 가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한 1 시간, 2 시간 거리를 가끔 걸어보곤 하는데 그때 걷다 보면 나오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봤을 수 없는 그런 카페와 그런 귀중한 공간들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 가서 커피를 마셔 보기도 하고 구경을 해 보기도 하고 그런 값진 순간들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그간 미뤄왔던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석 팔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도 염주도 많이 사 보고 원석 팔찌도 많이 사 봤는데 되게 알들을 너무 막 크게 만들어서 이거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다소 평상시에 좀 차기는 부담스러워서 직접 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예쁘지 않나요? 여기가 에메랄드고 이 반대편에 이 사파이어
그리고 이것들은 백송석이라는 원석들로 채웠는데 이 백송석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그런 기운을 주는 원석이고, 에메랄드는 클레오파트라 아시나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던 보석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에메랄드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생과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그런 원석, 보석 광산을 에메랄드 광산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과 치유,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메랄드와, 그리고 사파이어는, 이게 사파이어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천연 원석이라서 그래요. 사파이어는 영국 왕실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석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지금 왕세자가 왕세자비한테 약혼 반지로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파이어는 본인에게 좀 안정감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내게 직관과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본인을 좀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간 미뤄왔다면 해보고 싶었던 그런 뭐 경험도 좋고 걷는 것도 좋고 그런 순간들을 선물해 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그 상대와 나의 관계 자체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으니 그 시기를 너무 나의 고통의 시기만으로 보내지 말고 이 순간 자체를 좀 나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선물해 줬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키린지라는 일본의 밴드인가? 밴드 그룹 아시나요? 그리고 곡 제목은 에일리언즈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이 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아니면 펍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곡인데, 이 곡이 가을과 겨울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린지의 에일리언즈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 가까이 다가와 버린 해의 마지막 시즌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그런 순간들을 보내면서 현명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택화역 카드를 뽑으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화역을 뽑았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대였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그였기에 지금 나의 마음은 그와 내 인연이 잘 풀린다면 괜찮겠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그리고 그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카드를 봤을 때는 화수미제, 그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끝이 날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제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위젯 카드는 그림자처럼 그의 존재, 나의 존재가 서로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미제 카드는 그래서 이 관계가 끝맺음이 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리움과 나에 대한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는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은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풍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좀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듦과 어려움을 그로 인해서 느끼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도 막 다가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지하고, 그리고 어떠한 발걸음을 띄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아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로 자기한테 100%가 아니라 120%의 확신이 생겼을 때 행동을 옮기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나에게 상당히 답답함을 줄 수 있고, '아 왜 마음이 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화수미제라고 하면 상당히 내가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또한 나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카드를 의미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행동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풍지가는 높은 이 망루 위에 자기가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이 사람이 괜찮을지, 내가 다가가도 뭔가 좋아질지, 그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가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택림이라는 이런 마음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택림은 이 남녀가 만나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나에 대한 생각, 다가오고 싶은 생각 또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Listening to one another이라는 이 카드는 지탱림, 림자는 행동하다라는 그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히 고민이 많다. '내가 다가가 볼까? 아니다, 아니다. 쪼끔 더 진중하게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지. 지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주관이 생각보다 왔다 갔다 거리고 좀 줏대를 지금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 카드가 좀 힌트를 주네요. 산지박, 양의 시기가 물러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산지박은 어려움을 상징하는 카드죠. 이 해가 지고 있고 산이 점차 그림자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로 봤을 때는 그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삶의 시기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최근 들어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산지박은 뭔가 박자가 깎여 나간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의 시기가 지금 산지박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 나에 대한 끌림 자체가 여기에 있는 카드들로 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서 좀 관망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다가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때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지박의 시기를, 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산지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 저녁이 되고 그러면 감성적으로 되니까 '아 내가 한번 다가가 볼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낮에는 이성적으로 '아 아니다. 지금 내
일을 해야지. 뭔가 어려운 시기니까 이거를 잘 극복해야지. 무슨 내가 사람을 만나.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저녁이 되면 이 사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고 외로워지기도 하니까 '연락해 볼까? 다시 만나 볼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주역 카드에게 앞으로 우리의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해 주는 조언에 대해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로 봐서는 두 분의 관계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얇은 줄 위에 큰 사람이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듯이 지금의 상황이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겨운 그런 시절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와의 나의 인연 자체가 지금은 풀려가기에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 될 거고 그 또한 나에게 다가오고 싶더라도 이러한 산지박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 과하게 얹혀 있어서 좀 많이 힘겨울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풍승이라는 카드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지풍승은 이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나의 관계 자체는 지금의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산지박이 어려움의 좀 끝물 그런 시기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좀 잘 보낸다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풍승은 내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그 상대와 내가 본능적으로 서로를 원할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둘 관계가 좀 시작해도 될 만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내 화풍, 내 화풍은 보름달이 되게 크게 뜨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엽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와의 나의 관계는 되게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와 나의 관계는 지금 현재 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낸다면 분명히 좋은 운이 들어와서 '어 이랬던 관계가 이렇게 풀린다고?' 그런 생각 또한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운을 내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해피 리틀 띵스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s and Dogs라는 카드와 Evil Genius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Cats and Dogs라는 카드와 Evil Genius라는 카드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데 뭐 이렇게 내가 좀 집안을 어지러 놓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되게 좀 꼼꼼하고 항상 뭔가를 좀 완벽하게 챙기려고 했었던 그런 분이라면 좀 그것들을 허락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블 지니어스라고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내가 나빠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지금 나에게 조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로 봤을 때는 항상 뭔가 완벽하고 좀 바르고 올바르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조금은 나를 여유를 주고 풀어 줘도 된다. 진짜로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해도 좋고 좀 먹고 싶었던 뭔가를 어떻게 보면 뭐 저녁 10시 11에 이렇게 먹 시켜 먹는 치킨이나 피자가 생각보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좀 후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완벽한 나를 좀 지키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선물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동안 미뤄왔던 원석 팔찌를 만들어서 저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 봤는데, 저희 원석 팔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원석이 주는 의미 자체가 좀 기운을 가져다 주고 원석에 따라서 그 기운을 사람에게 보강해 준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원석 팔찌 찾아보면 막 알을 엄청 굵게 만들어서 상당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좀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백송석이란 것과 에메랄드, 천연 에메랄드와 천연 사파이어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 백송석은 마음의 안정감과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 에메랄드는 클레오파트라가 상당히 좋아했던 보석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에메랄드의 의미 자체는 영원한 사랑과 재생과 치유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운을 보강해 주지 않을까 해서 넣어 봤고, 여기에 있는 좀 사파이어는 천연 원석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반짝거리는 그거는 크리스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을 넣어 줄 수 있는 건 천연 원석이라고 해서 사파이어를 넣었는데, 이 사파이어는 영국의 왕실에서 사랑하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왕세자비한테 약혼 반지로도 선물한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를 좀 지켜줄 수 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게 지혜를 주는 그런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미뤄왔던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원석 팔찌를 만들어 보니까 이 팔찌를 끼고 있는 동안에 정말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거나 미뤄왔거나 좀 '이게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지 않았던, 나에게 필요했던, 어떻게 보면 삶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무언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키린지라는 일본 밴드 아시나요? 그 밴드의 에일리언즈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어요. 이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곡 같고, 그리고 가끔 카페나 분위기 좋은 펍이나 그런 데 가면 자주 들려주는 곡인데, 그래서 오늘은 기린지의 에일리언즈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네요. 오늘도 제 리딩을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이번 가을과 겨울 이 시기만 좀 잘 현명하게 보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그와의 관계는 지금의 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보내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제 리딩을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